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내일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아침 당신이 무심코 켠 뉴스에서 접한 단 하나의 헤드라인이 이 모든 평온을 뒤흔들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었던 한국 경제라는 땅이 갑자기 깊고 불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틈으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이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목하는 2026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가장 냉혹한 위기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평생을 일군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던 그 충격적인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져서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은 현실적인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현재 우리 경제의 수면 아래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서로 얽히며 조용히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들이 더 이상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먹구름처럼 서로 다른 곳에서 발생한 작은 문제들이 하나의 거대한 위기로 합쳐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고금리 환경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경제 시스템의 동맥경화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이 폭탄의 뇌관과도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활력을 갉아먹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엔진의 출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자동차처럼 예전과 같은 속도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경제 지표들은 어쩌면 이 거대한 구조적 침체의 실체를 가리는 착시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거대한 배와 같아서 세계 경제라는 바다의 날씨에 운명이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대외 의존도는 외부의 작은 파도에도 우리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무역 분쟁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작은 균열만으로도 수출 전선에는 즉시 비상등이 켜지게 되죠. 지금껏 언급된 이 모든 불안 요소들이 만약 2026년 어느 한순간에 동시에 터져 나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시뮬레이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금융권의 위기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그리고 실물 경제의 침체가 다시 자산시장의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은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위험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첫 번째 방패는 바로 현금 유동성과 위기에 강한 방어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것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들은 잠시 그 가치를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구명정과도 같죠. 당장 다음 달의 생활비 혹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수입이 없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비상자금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헐값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금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현금의 가치를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안전장치, 바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 가치가 빛나는 방어적 성격의 자산들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이죠. 이러한 자산들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성과가 아닌 전 세계적인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먹고 자랍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 수단이었던 금을 찾았고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초기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가 반드시 소비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나 생필품처럼 말이죠. 바로 이런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식이나 국가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국채 등은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하락의 충격을 덜 받는 훌륭한 방어 자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튼튼한 방패를 준비했다고 해도 내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적이 남아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당신의 자산을 지킬 두 번째 방패는 바로 부채 관리와 위험 자산의 최소화입니다. 빚은 평온한 시기에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발목을 붙잡고 시면으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감당하기 힘든 부채는 그 자체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매달 불어나는 이자 부담은 현금 흐름을 마비시키고 결국 공들여 쌓아 올린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내몹니다. 지금 당장 나의 부채 현황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특히 금리 변동에 취약한 대출부터 줄여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위험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위기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하거나 특정 테마주에 모든 것을 거는 행위는 거센 파도 앞에서 조각배를 타고 항해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수많은 위기의 역사 속에서 큰 돈을 잃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로 삼으려다 오히려 그 변동성에 잡아먹히고 만 것이죠. 지금은 수익률을 좇기보다 나의 자산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생존의 관점에서 모든 투자 결정을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의 유혹 뒤에 숨겨진 차가운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방패, 즉 부채 관리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상승기에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던 빚이 위기의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고금리의 파도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제 불가능한 부채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번지듯 사소하게 여겼던 이자 부담이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가 되어 나의 현금 흐름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나의 부채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가장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자산이나 특정 테마의 모든 것을 건 위험 자산의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휩쓸려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바심에 올라탔던 투기성 자산들이야말로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 가장 먼저 부서져 내리는 모래성과도 같으니까요.